제가 두 가지 내용이라서 대해서 시간을 딱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 2012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서인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 센터장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분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화학 소재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합성, 그다음에 제조 공정 개발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불소 공정 합성도 하고 있고요. 친환경 공정 개발 등 불속의 소재 및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불소 소재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좀 말씀드리면 이런 특징들은 잘 아실 것 같긴 합니다. 내구성이 일단 굉장히 우수하죠. 열적인, 그다음에 화학적인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내오염성도 좋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워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일에 대한 리펠런트한 특성이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으로 불소화학 소재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프렉터 인덱스가 낮고요. 이런 부분들이 투광성이 높은 부분들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표면 에너지가 매우 낮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테프론이 표면 에너지가 22에서 24, 그러니까 오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되는데요. 20에서 24 정도 되는데,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측세에 불소가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PTFP 같은 경우는 주세 CF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측세 펌블라이프 형태라고 하는 이런 보험자들 같은 경우는 끝에 CF3 그룹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표면 에너지가 매우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분야들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PFOA나 아니면 PFOS 같은 물질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PFOS의 어떤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불소 쪽이 길게 있고요. 보통 탄화 불소, 그러니까 탄소 그룹이 보통 8개 정도 됩니다. 7개, 8개 정도 되고, 끝에 여기 카르복실 게시드고, 술포닉 게시드나 그런 하이드로필릭한 그룹이 같이 있는 그룹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설펙턴트로 많이 사용이 되고, 다른 첨가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바이오 어큐뮬레이션이 잘 되죠. 바이오 어큐뮬레이션이 잘 되고 생체적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불소 고분자나 측세형 불소 고분자는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가진 것들이 분해되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걸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조금 주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왔고, 저희도 연구를 했던 부분이, 측세에 불소를 이렇게 긴 불소가 아니면서 PFOA나 PFOS 같은 것들의 발생을 억제를 하면서도 플로린 리치, 그러니까 불소가 많은 그룹을 왜냐면 어느 정도는 많이 도입을 해야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거든요. 표면 에너지를 충분히 낮춘다든지 투광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저희는 노나플로르부틸 그룹을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특징이 말씀드리는 것 같이 플로린을 리치하면서 그다음에 체인은 굉장히 짧은 상태. 그래서 톡시시티는 낮은 걸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게 어디에 응용을 좀 됐었냐면 고분자는 아니고요. 요런 형태로 해서 fMRI에 조영제 같은 데로 좀 응용이 됐었고요. 연구가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분야긴 하지만 2차 전지의 전해질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런 연구들도 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노나플로르부틸 그룹을 저희가 고분자에 도입을 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도입을 한 연구를 해서 소재 투광성과
그다음에 기계적 내구성이 이제 향상된 그런 소재를 좀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이 그룹이 들어가면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리니어한, 그러니까 긴 불소 특색을 가진 그런 것들은 이제 특성은 매우 좋습니다. 이제 표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내오염성을 줄일 수 있는 특성은 매우 좋지만 기계적인 내구성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소 길이가 길어지면 문제가 이제 커먼한 솔벤트에 대한 솔비티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점들을 그 단점들을 보완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런 그룹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이포 모멘트가 굉장히 좀 커집니다. 그 저희가 모델링을 좀 해봤는데 컨셉 그 메카닉스 해가지고 메카닉스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좀 해보면 다이폴이 어느 방향으로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XPS 저희가 결과 표면에서 이제 이 측세 불소 그룹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런 걸 조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른 불소 그룹이, 그러니까 긴 불소 그룹이 달린 거와 다르게 조금 안쪽으로 위치합니다. 안쪽으로. 원래 안쪽으로 위치하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표면 특성이. 예, 그런 그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표면으로 들어가면서 벌크 특성은 이 그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는 경향,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다이폴 모멘트가 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표면의 어떤 몰리큘러 스트럭처를 좀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노란 플로로틴 그룹이 벌키한 그룹인데 그에 비해서 이 저희가 이제 엑스라이 그 GI 그 그레이딩 인스턴트 엑스레이인데요. 그걸 보면은 이게 오히려 패킹이 더 이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몰리큘러 그 간에 이제 패킹이 더 좋아진다는 거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다이폴 모멘트와 연관이 있다. 다이폴 인텍션이 강화된다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메커니컬 프로퍼티를 좀 관찰을 해보면, 이제 보면 그 PMMA하고 조금 비교를 했거든요. 이제 PMMA가 이제 지금 보면 인덴테이션 모듈러스를 측정을 해보면 저희가 일정한 함량 이상에서 PMMA 같은 경우는 6.6 기가파스칼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향상된 7.3 기가파스칼 정도 되는 거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쪽으로 조금 배치를 하면서 그 몰리큘 그 모이오트들이요. 이제 이런 향상되는 어떤 결과를 좀 얻었다. 그리고 이 모이오트 자체는 이제 메커니컬 어떤 스트렝스를 좀 그 증가시키는 방향이다. 라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그 리니어하게 긴 그 불소 체인이 달리면 이게 브리틀해지면서 좀 안 좋습니다. 그 메커니컬 그 프로퍼티가 좀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데이터를 실지는 않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비해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향상이 되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뭐 수입하거나 뭐 아마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어떤 그 불소의 어떤 그 코팅 소재에 비해서 더 향상된 어떤 프로퍼티를 얻을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조금 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져야 되는 특성은 이제 서피스 에너지가 뭐 낮아야 되는 게 이제 장점이니까요. 불소 소재는 낮아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관찰해봤더니 약 뭐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함량 이상에서는 이제 14 mg/m 정도 나왔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TF의 서피스 에너지가 20에서 22 정도 되니까요. 그거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뭐 요거는 좀 문제 없겠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안쪽으로 어느 정도 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불소의 어떤 모이오티가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미넌트하거든요. 도미넌트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만 있어도 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나오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트랜스미터스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더블 사이드 코팅을 했는데요. 이제 글래스 자체 코팅에서 이제 라이트 트랜스미터스가 한 이쪽 470, 그러니까 한 500 정도에서 한 96% 정도 그 트랜스미터스가 이제 나오는 걸로 좀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그 투광성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저희가 특징은 이제 광투과성이 일단 좋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갖춰야 되는 어떤 정도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범용 용매, 그러니까 용매에 대한 정확성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 속의 소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조금 보완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노나 프로를 고필적으로 이용한 어떤 그 소재들, 다양한 소재들이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에서는 만들었으면 이제 워터 베이스 폴리머에도 이제 그 기능성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워터에 녹아 있는데 그런 것들 해서 지금 현재 그 핵심 기술 요소를 확보한 상태고요. 스케일업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면 저희는 연구소라서 엄청 대량은 안 만들고요. 그래서 한 1kg 정도는 한 20리터 배치, 20리터 스케일. 그래서 그 정도 한 배치 정도 만드는 거는 무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반도체 기능성 코팅이나 이것도 이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스펙이 있을 겁니다. 그 스펙에 맞게 표면 에너지도 그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조들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튜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이쪽에 코팅하는 부분들 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부소 소재가 요구하는 특성을 다 반영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에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기능성 코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내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맞게 이제 분자 구조를 또 저희가 맞게 이제 튜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좀 타겟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한 편이고요. 그 타겟을 잘 설정해서 마케팅을 잘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12분 남았어요. 10분 지난. 10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식재산권은 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고분자에 대한 그 속에 고분자에 대한 그 부분, 그다음에 고분자 막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특허 등록을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에 고분자 복합막을 만드는 이제 매트릭스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허인데요. 같이 좀 확보를 했고 이 특허가 지금 메인으로 이제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록된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